네, 안녕하세요. 24년도 단소고 2학년 영어를 맡게 된 서정은입니다. 자, 이제 저희 단소고 영어 이제 2학년 되면 1학년과는 조금 더 다른 구성으로 바뀌게 되니까 어떻게 이제 1년 과정들을 흘러가는지 간단하게 소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저희 교과서와 그 다음에 부교재, 요 공통적인 과목이 공통적인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출제 유형들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교과서가 아니죠. 객관식 위주의 문제 유형들로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저희가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유일하게 저희 단대소 같은 경우가 EBS 교과과정 고등학교 3학년 수능 특강이 들어가게 되는 이 강남권에서 몇 개 되지 않는 학교들 중에 한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24년도 저희 수능 특강이 지난주죠. 이제 올해 이제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출시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출시된 것들이 대부분 고3을 위주로 저희가 수업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단대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년차, 이제 올해 되면 3년차겠죠? 3년차까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고등학교 3학년 수능 특강을 미리 한번 1년 과정으로 다루고, 그리고 내년에 다시 한번 수능 특강을 고3들이 해서 2년 동안 고등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과정들을 2년 동안 다루면서 내신과 정시 그 두 가지를 다 접목시켜서 영어 방향을 잡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현재 저희 고3도 수능 특강 같은 경우가 앞에 강은 조금 쉽지만 뒤로 갈수록 주제도 좀 어렵고 어휘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우리 단대소고 2학년 아이들이 이 교재를 다루려고 하다 보니, 첫 번째 단어적인 막힘, 두 번째 그래도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을 다시 한번 독해력으로 이해하는 과정과 그것들을 소화시키는 과정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제 방학이 저희가 이제 한 달 남지 않았는데, 기본과 심화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필수적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1학년 때 과정에 나와 있는 저희 리딩 파워 같은 경우나 아니면 그런 것들조차도 조금 어려워했던 친구들이라면, 사실은 올해 부교재는 훨씬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아이들이 조금 마음가짐을 바짝 붙잡고, 그리고 굉장히 엉덩이 힘 기르면서 어려워지는 복합 반드시 외우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오늘 EBS 수능 특강이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EBS 교재 사서, 그 다음에 아마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 1강부터 한 10강까지 약 10강 정도가 시험 범위 중간고사 예상이 되니, 그 부분에 해당되는 단어는 한번 외우고 들어가야지만 중간고사 내신을 할 때 좀 더 덜 버거울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지문의 길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게 고3 지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3 지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문의 길이는 1.5배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지문의 길이도 늘어났습니다. 내용에 대한 난해함도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 거기에 쓰이는 단어들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럼 난 정시 준비할 거니까 수시를 회피할 거, 내신을 회피할 거야? 아니죠. 왜? 이게 결국에 뭡니까? 수능 특강이라는 것들이 우리 정시를 준비하는 교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단대소 같은 경우는 내신 준비하면서 한꺼번에 정시와 한꺼번에 수능을 같이 준비하는 거라서, 지금 이 시기 때는 나는 정시 준비하려고, 나는 수시 준비하려고, 난 내신은 힘들어가 아니라 어쨌든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EBS 과정이 과학과 인문 지식을 요하는 과학적인 지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과학이나 인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점점점 내용에 난해함이 들어가 있어서 아이들이 대부분 해석하고 나서도 해석은 됐는데 근데 내용은 뭐냐고, 근데 이게 주제가 뭐냐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부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영어적인 학습, 즉 구문에 대한 분석과 어려워지는 복화를 연습하는 거와 더불어서 이제는 하나하나 내 문맥상에서의 흐름을 잡으면서 저와 함께 독해력을 꾸려나가야 되는, 사실은 영어적인 면과 국어적인 면을 함께 결합해서 나가야 되는 수업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입니다.
자, 내신을 분석해 보면요.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교과서는 2과씩 들어가게 되는데 점점 아마 이제 하반기에 들어갈 때는 교과서가 1과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대부분 교과서는 2과가 들어간다고 해도 학교에서 같은 경우는 1시간 내에 교과서를 다 훑어버리고요. 예를 들어서 10번이나 아니면 15번의 학교에서의 영어 수업이 있다면 대부분의 교과서 수업은 1번이나 2번으로 잘라버리고 나머지는 다 부교재 수업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부교재 같은 경우는 EBS 수능 특강이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게 되는 거고요. 자, 부교재가 1학기 때를 저희가 한번 작년들 대비했을 경우에는 보면은 작년도 중간고사는 교과서 2과에 부교재가 한 10강 정도고 그 10강인데 한 강당 5문제 있으니까 총 45문제에서 50문제 정도가 50개의 지문들이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EBS 부교재 지문 자체가 조금, 즉 진도는 조금 줄어들고 대신에 올해 보게 될 3월 모의고사 또 올해 하반기에 보게 될 모의고사가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모의고사 28개 지문이 다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진도 나가야 될 부분들이나 공부해야 될 범위는 상당히 많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문항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객관식 30에서 35문항 요 안에서 계속 바운더리를 움직일 것이고요. 자, 여기서만 저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신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이게 곧 수능과 연결된 거고요. 이게 곧 수시와 정시의 투웨이를 한꺼번에 가는 부분이니까 우리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 반드시 우리가 외워야 될 단어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수능 특강의 이 단어와 어휘와 이런 모든 구문들은 결국에는 2년도 채 안 남은 2년 뒤에 우리 수능을 위한 목표로 한 달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는 1년이 어떻게 지났다 할지라도 2학년의 가장 부분을 많이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 1년에 저희가 수시 역장의 카드를 절대로 버릴 수 없다라는 점.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던 못하던 어쨌든 이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1학기 때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애를 쓰고 고생 하더라도 내신 준비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준비 과정이 끝나면 이 준비 과정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모의고사와 수능의 점수로 반드시 자연스럽게 열릴 수 있다는 것,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객관식 유형 분포들을 보시면요.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도 계속 2문제로 고정되긴 했으나 어쨌든 2문제에서 3문제 문항수가 이 정도로 분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학년 때도 문법 문제는 2문제로 국한되고 있었었죠. 자, 어휘 문제가 좀 더 강화될 것입니다. 1학년 때도 사실은 어휘 문제는 좀 힘들었으나 2학년 때는 어휘 문제가 더 빡세게 나와서요. 4문제가 나오고 대부분 킬러 문항에서 킬러 문항은 다 어휘 문제로 배치됩니다. 그 말들은 뭐냐? 고급 어휘,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은 어휘, 반의어, 동의어가 여기서 수두룩하게 나온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고 미리미리 많은 양의 공부를 해놓지 않는다면 내신 그 몇 달, 그 몇 주 사이에서는 이 문제를 커버할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지금 2월달, 1월달부터 공부를 쭉 하고 있을 생각이 되고요. 1월달에 다른 공부하느라 아니면 조금 놓쳤던 영어 공부가 있더라면 2월달에는 반드시 어휘적인 부분들을 숙지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 어휘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일치 문제에서 7, 8문제가 나오고요. 내용 추론 문제가 나옵니다. 내용 추론이라는 건 흐름 파악이라는 건 대부분 뭡니까? 순서 맞추기 아니면 빈칸 추론에 대한 문제겠죠. 자, 쭉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어법을 제외한 어휘, 일치, 내용, 흐름 파악들은 다 결국엔 뭐다? 독해, 어느 정도 이 지문을 파악하고 흐름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다 내용 문제인 걸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 수능 유형과 똑같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수능 특강을 하기에는 되게 버거울 수는 있으나 지금부터 수능 준비를 시켜주는 맥락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정시를 위해서는 고등학교 우리 2학년 단도의 소고가 오히려 아이들에게 수능 공부를 2년 동안 공부를 좀 더 시키려고 그 가이드를 세워준다는 건 어떤 긍정적인 요소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수능 특강에 대한 나온 지문들 매번 달라는 지지만 연계적인 주제 연계, 간접 연계는 굉장히 많이 되고 있으므로 2학년 때 수능 특강을 한번 훑고 고등학교 3학년에 다시 내년에 나올 수능 특강을 풀다 보면 겹치는 지문들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좀 습득했던 지식들이 많이 나와서 분명 내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짧게는 내신을 위해서, 길게는 2년 뒤의 수능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한 권은 반드시 수능 특강만큼은 1년 내내 정말 잘근잘근 씹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내년 고3을 준비하자. 그래야지만 넓게 봤을 때 수능, 좁게 봤을 때 지금 당장에 앞에 보일 우리 내신, 그런 것들을 섭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끝까지 버틴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3월, 6월, 그러니까 즉 6월, 9월, 12월 성적들이 계속 쭉 올랐고, 실질적으로 작년 선배들도 보면 5등급에서 시작한 친구들, 2등급까지 올라온 친구들, 그 친구들의 절대 조건은 무엇이냐? 힘들더라고 포기하지 않았고, 숙제 밀린 적 없었고, 어쨌든 믿고 꾸준하게 계속 쭉 1학년 때 과정, 2학년 때 수능 특강을 한 친구들은 힘들어도 어쨌든 문제 풀려고 노력해봤고 단어를 외웠고 자꾸 한 친구들은 성적이 어쨌든 쭉 올랐고요. 물론 내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한선을 치고 올라가긴 조금 힘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나 어쨌든 아이들이 수능 점수에서도 백업을 받게 되니 영어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다 보니 아이들이 지금 쭉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사실은 예비고3 같은 경우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내신을 제외하고 이렇게 수능 특강만 다시 공부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을 다시 또 팀이 모아지고 있고요. 자, 객관식은 당연히 반복의 핵심이겠죠. 왜? 우리 친구들 지문이 길어지고 내용이 어렵고 지문의 45개를 다 한 번만 훑고 나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문들이 자꾸 노출될수록 아이들의 시간이 짧아질 거고요. 그리고 자꾸 지문이 노출될수록 아이들에 대한 내용 파악은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교과서와 사실은 부교재 저희가 30에서 35개였지만 아이들의 평균에 따라서 사실은 플러스 알파 5개 지문들을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교재, 특히나 이 부교재, 즉 EBS 교재들은 사실은 최소 5번의 반복을 통해서 아이들의 지문이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사실 연습 훈련을 해야겠죠. 자, 이런 문제들 중에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문법 2문제를 제외한 어휘 같은 단순한 것들도 사실은 어휘 자체도 뭡니까? 대부분 반의어를 넣어놓거나 아니면 동의어를 넣어놓으면서 맞은 것을 틀린 것을 고르세요라는 거니까 결국엔 다 한 길의 루트, 내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만큼 한 지문 한 지문의 정확한 주제와 거기서 말하고는 핵심과 그 다음에 단락별로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야지만 이런 문제들을 소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많이 접해보면 접해볼수록 속도가 빨라져서 시간 내에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스킬들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반복적인 지문 익힘이라는 것은 최소 주어 수업 때 제가 한번 수업하고 막판에 한 번 더 수업할 것이고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수업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학교에서 다시 한번 한 선생님들이 수업해 줄 때 근데 여기서 절대적인 포인트는 뭡니까? 학교에서 저희가 35개 지문들이 다 들어간다고 해서 35개의 수업들을 학교에서 다 해주진 않습니다. 여기서 절반 정도만 해주고요. 나머지는 다 스스로 학습. 정말 스스로 학습이든지 인강을 통해서든지 학원을 통해서 보충 수업 받으세요 라는 맥락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학교에서 해주시는 수업만으로 학교에서 해주시는 지문만으로 사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하기는 조금 힘들죠. 좀 아이러닉하죠. 공교육에서. 그런데 어쨌든 학교에서는 단순한 이게 정확한 시간 내에 어쨌든 수업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험 범위는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것들을 저희가 학원에서 저랑 같이 공부해서 수업하려 보면 저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수업이 타이트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아이들이 한 번 수업 저랑 하고요. 숙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노출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변형 문제를 노출이 되겠고 혹시 필요한 친구들은 동영상 강의로 다시 한번 반복 재생을 할 것이고요. 근데 막판에 저희가 뭐 합니까? 직보를 통하거나 그 한두 두 주 차에 조금 더 저희가 빨리 끊어서 그때 다시 한번 저랑 같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최소 5번 그리고 숙제까지 통해서 최소 그 이상의 지문의 노출을 통해서 자꾸 읽고 반복하면서 내가 놓쳤던 부분들을 계속 크로스 체크해서 찾아 나가고 아까는 해석이 됐지만 다시 이런 문제에서 해석이 안 될 때 다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고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훈련을 돼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은 아이들이 점점 저한테 더 이거 지문이 해석이 안 됩니다. 요거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능동적으로 참여 수업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서 아이들한테 그 부분들을 다 메꿔주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자, 문법으로 가려면 1등급이 필요하겠죠. 왜? 두 문당, 세 문당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가 지금 1등급이 안 나와서 2등급 위 꼭대기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상이 아닌 이상은 저는 절대적으로 보다 어휘와 독해의 강조를 해서 우리가 2등급 5에서 4에서 3에서 2까지는 우리가 치고 일단 내용으로 독해로 우리가 보다 독해력과 어휘로 치고 올라가자. 근데 2등급 더 탑에서 올라가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문법에 대한 강조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친구들은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독해력과 어휘력 그 두 부분을 핵심으로 신경 쓰자라고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년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수업 같은 경우는 3시간 주 1회 수업으로 들어갈 거고요. 수능 특강 같은 경우는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족한 친구들은 주말에 플러스 알파의 시간들을 따로 팀으로 묶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아이들 선별해가지고 1대1 심화학습이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해보니 수능 특강을 꼼꼼히 하니 결국에는 수능 수업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내신 수업을 사실은 한 번에 하고서 끝내기는 조금 짧은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3시간 수업 흐름은 작년보다 더 타이트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자마자 당연히 숙제 오답 체크 및 독해 테스트 하면서 아이들한테 그 훈련들을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 120분의 수업 진행들을 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는 남아서 개별 첨삭 및 부족한 부분 채우고요. 그리고 나서 절대적인 부족한 시간들은 또 따로 클리닉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수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자, 당연히 한 것들은요. 자, 교과서 예상지도 및 부교재는 하루에 8개 이상의 지문들을 흘러가되 가장 중요한 80% 이상이 되는 교과서보다는 수능 특강이나 모의고사 위주의 수업 진행들이 더 빨리 진행이 될 거고요. 그날 배운 지문들 같은 경우는 10분의 복습 시간을 주고 내용이 얼마만큼 파악이 됐는지 true or false 같은 그런 내용 파악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매시간 변형 문제와 숙제로 계속 반복 노출을 해서 숙제를 통해서 한 지문당 다섯 번 이상의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과제 같은 경우는 단순한 문제에서부터 순서, 변형, 기출 등등의 빈칸 추론으로 내용 파악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 2학년은 예비 고3의 전초전이다. 우리는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결국엔 수능을 위해서 수시의 정시를 위해서 갈 거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조금 버겁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내신 포기하지 말고 수능 특강을 끝까지 1년 동안 잡아서 우리가 지금 3월에 볼 모의고사 3, 6, 9, 11에 볼 4번의 모의고사와 그 다음에 이제 곧 있을 4월의 내신 준비를 위해서 이제부터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 알고 있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독해 같은 거는 보고 있다면 될 거고요. 당연히 이제 숙제를 안 해오게 되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남아서 다 끝내고 간다든지 아니면 다음에 다른 과제가 올 때 저한테 체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클리닉 시간에 와서 숙제를 반드시 체크받아야겠죠. 숙제가 완성이 되고 숙제를 해야지 사실은 그게 진짜 자기 공부로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반드시 숙제에 대한 중요성은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매시간 숙제 공지 나갈 것이고요. 숙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 부분들은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라고 숙제 공지는 나갈 겁니다. 개인별 부족한 유형의 자료가 있다는 것은 개별 1대1로 저한테 요구할 때에도 다 1대1 맞춤식으로 요구는 제가 요구할 때마다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그 부족한 친구들이 학생이 또는 학부모님들이 이 아이는 순서가 이 아이는 내용이 그렇한 것들을 제게 요구해 주시면 맞춤식으로 자료는 계속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작년과는 조금 바뀝니다. 저희가 이제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 이제 월요일 수업이 저희는 이제 목요일 수업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목요일 날은 학교 방과 후에 바로 부를 수 있어서 최소한의 그 킬링 타임을 없앨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 학교에 바로 불러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니 요 점 염두에 두시고 자, 목요일 날 이때 수업 진행하는 거라서 3월 바로 저희가 이제 개학하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개강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정보를 드시는 어머님들과 학생들은 반드시 서점에 가서 EBS 수능 특강 구입하셔서 미리 앞에 부분이나 뒷부분의 단어장에 첨삭으로 다시 별책 부록으로 담겨져 있으니까요. 그거를 조금 단어를 준비하고 수업을 듣고 학교 수업을 들으면 좀 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이것으로 단소고 2학년의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